메이지 시대가 시작된 지 12년이 지난 지금 정부는 하나의 정보를 제보받게 됩니다. 하지메가 향한 곳에 있는 한 남자의 이름은 애니씨. 정부는 그에 대한 정보를 받고 온 것이었죠. 说什么呢？我们收到情报，从上海过来的武器商就在这趟列车上。叫我些人に聞く前にまず自分から名乗ったらどうだ。 애니씨는 메이지 시대가 되기 전 막부 시절 하지메가 어떤 인물이었는지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お前も欲しいのか。西南戦争が終わって武器がダブついてしょうがない。変更しろ。 하지만 애니씨가 이곳에 온 진짜 목적은 켄신뿐이었으며 켄신 얼굴에 있는 십자 흉터를 그들에게 확인하죠. 姉さんはまだあの男を恨んでるんだね。 애니씨는 14년 전 자신의 누나 토모에가 켄신에게 살해당하는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참혹한 죽음을 당한 자신의 누나를 위해 애니씨는 14년 동안 켄신을 증오하며 피해 복수를 준비하게 되죠. 不是想叫我吗？来吧。 그토록 기다렸던 피해 복수가 시작되고 있었지만 정부는 애니씨를 계속 잡아둘 수가 없었습니다. ご確認お願いします。谢谢你了。 이 모든 상황을 계산한 애니씨는 정부를 피해 계획한 방법들을 하나씩 시행하고 있었죠. どういうことだ。日清修好条規に従って清の領事館に引き渡しただけだ。向こうの日本人も同様に守られておる。 그리고 그날 밤 애니씨는 자신의 동료들과 함께 도쿄를 공격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復讐開始ののろしを。 켄신이 살고 있는 도쿄 중심가를 향해 피해 복수를 알리는 첫 신호탄을 발포하게 되죠. 순식간에 퍼져나가는 불길로 그 원인을 찾고 있었지만 현장에서 발견된 건 하나의 단어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적혀있는 단어는 임벌이었죠. 幕末維新志士とりわけ人斬りが好んで使った言葉。たとえ天が裁かなくとも己が必ず裁きを下す。上海から来た男か。 하지만은 역에서 있었던 일들을 켄신에게 말해주지만 그 남자가 십자 흉터를 언급했다는 말을 듣고 켄신의 머릿속에는 생각이 많아 보였습니다. 謙信の頬の傷、あれはもうかなりの古傷だろう。どうして消えねえんだよ。でも前に小国先生に聞いたことあるわ。なんで？ 어떤 강한 원한을 가진 칼 상처는 오랜 시간이 지나도 그 원한이 풀리지 않는 한 켄신의 십자 흉터는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였죠. 애니씨는 화재로 소란스러운 틈을 타 켄신과 관련된 사람들을 습격해 공격하지만 경찰이 지원해도 그들을 막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一家まとめてあの世に送ってやるから安心しろ。やめろ、殺すな。恨むなら。拙者を恨めでござる。 켄신의 등장으로 경찰서장의 목숨을 지킬 수 있었지만 애니씨가 준비한 방법은 이것이 끝이 아니었죠.
막부 시절 켄시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대가로 만들어낸 새로운 시대였기에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치열한 전투가 지속되는 그 순간 켄신의 일격이 적에게 치명타를 날리게 되죠. 자신의 목숨까지 희생하며 임벌을 내리게 되지만 켄신은 그 순간에도 주모자를 추측할 수가 없었습니다.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로 다짐한 켄신에게는 그런 말 한마디가 너무나 힘들었죠. どうした抜刀斎姉さんの幻でも見えたのか 애니씨는 막부 시절 켄신과 마주한 적이 있었지만 둘의 만남은 좋은 기억으로 남을 수가 없었습니다. 俺を切るのか姉さんと同じようにあれから14年姉さんの仇を討ちたい一心でな 억울하게 죽은 자신의 누나 토모에를 대신해 애니씨는 다짐하게 되죠. 俺がお前に与えたいのは痛みではない苦しみだ 찾고 있던 주모자가 애니씨라는 것을 알게 된 켄신의 표정은 좋지 않았습니다. 少し休ませてもらうでござるよ。あれ尋常じゃねえな。あんな辛そうな剣士初めて見た。 막부 시절 토모에에게는 정혼자가 있었지만 혼례를 치르기 전 동란에 휘말려 이승을 떠나버리죠. どうしたんだよ。姉さんから幸せを奪った憎き仇のはずだろ。 정혼자의 죽음이 켄신 때문이란 걸 토모에는 알고 있었지만 켄신은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やはり話すべきでござるな。皆を集めてくださるのか。 켄신은 모두가 있는 자리에서 최근 일어난 일들에 대해 그 이유를 말하게 되죠. 首謀者の名は幸城絵西。拙者がこの手で惨殺した妻日村巴の弟でござる。始まりは幕末十字傷にまつわる話でござる。 막부 시절 유신지사는 막부 측을 정복시키기 위해 켄신을 암살자로 앞세워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先ほどのお礼をと思い寄ってまいりました。 우연히 켄신의 암살 현장을 목격한 토모에는 켄신의 주변을 맴돌며 더욱 곁에 있기를 원하게 되죠. 幸せというものがどういうものなのか、ここでの君との生活がそれを教えてくれた気がするよ。 토모에는 자신의 원한을 갚기 위한 과정이었고 켄신의 약점을 파악하기 위해 접근했습니다. 巴、君が一度は失った幸せを今度こそ俺が守り抜いてみせる。 하지만 발견된 일기장에는 토모의 정혼자가 자신 때문에 세상을 떠났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죠. 자신의 손으로 죽인 한 남자가 토모의 정혼자라는 사실을 알게 된 켄신에게는 정신적인 충격이 너무나 컸습니다. 서서히 죽어가는 토모에는 켄신에게 한마디를 건네며 평생 지워지지 않는 상처를 주고 떠나버리죠. 토모에를 보내고 켄신이 느끼고 있는 그 슬픔을 애니시 또한 고통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누나가 죽는 현장을 목격한 애니 씨는 14년 동안 고통을 받으며 살아왔죠.上さんも怒ってるんだろう。 토모에를 생각하며 슬픔에 잠겨있는 그때 도장에 반가운 손님이 찾아옵니다. でもどうしたのこんなにいきなり。沖縄が亡くなったことに日村が関係してるっていうのを聞いたらしくて。 미사오는 켄신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었지만 켄신에게 물건 하나를 전달해달라고 부탁받게 되죠. 그 물건은 토모에가 죽기 전에 사용했던 일기였습니다. これ巴さんの日記。知ってたんや。大事な品やと思うから日村に渡しに来ただけ。 그리고 그날 밤 하늘에서 수없이 떨어지는 종이들로 인해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었죠. 애니 씨는 켄신과 연관된 모든 사람들에게 직접 임벌을 내리기 위한 준비가 끝이 납니다. 쉴 새 없이 죽어가는 사람들의 비명소리와 피냄새로 가득 차고 있는 그때 마을 전체가 불바다가 되어가고 있었죠. 주변을 수색하며 마을 사람들의 안전을 지키고 있었지만 누군가가 켄신 쪽으로 조금씩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각 카오루가 있는 도장에 등장한 애니 씨는 무언가와 함께 그들 앞에 나타나게 되죠. おめえか剣心の義理の弟ってあいにく剣心はここにはねえ。だから俺が全部買い取ってやるぞ。 애니 씨에게 도발하는 산호는 켄신을 대신해 그와 결투를 시작합니다. おめえね 하지만 애니 씨의 무력 앞에서 산호와 도장 사람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죠. 막부 시절, 효고는 막부 측에서 활동을 하던 무사였고 보신 전쟁 중 켄신에게 팔을 잃어 무인으로서 죽기를 바랬지만 죽음을 거부당해버렸습니다. 俺に死に場所を与えろ。すまん。拙者がこの酒場ともう人は殺めぬでしょう。 효고는 켄신의 맹세로 인해 예전과 같은 상황으로 자신이 죽고 싶은 장소에서 죽을 수가 없었죠. 모든 상황이 마무리가 된 상태에서 도착한 켄신은 야이코에게 상황을 듣게 됩니다. カオルがさられた。 산호는 자신의 몸보다 도장 식구들을 지키기 위해 몸을 던져 끝까지 보호하려 하지만 애니 씨를 막을 수가 없었죠. 결국 도장 안에 남은 인원은 2명. 야이코는 공격을 시도하지만 소용없는 짓이었습니다. 父は真剣に言う。私や謙信を殺しても巴さんは戻ってこない。なぜお前が知っている？
켄신에게 살해당한 자신의 누나를 아무렇지 않게 남들에게 말해버린 것이 애니씨는 기분이 좋지 않았죠. 켄신은 애니씨가 가져왔던 물건을 확인해보지만 그곳에 있는 건 켄신에게 남기는 메시지뿐이었습니다. この場所にて陣中をなす 켄신은 카오루를 되찾기 위해 혼자서 애니씨 아지트로 쳐들어가 그들과 마지막 결전을 시작하죠. 켄신이 사용하는 비천 어검류는 단 한 번의 칼질로 다수의 적을 해치우는 것이 가능한 강력한 검술입니다. 하지만 사람을 죽일 수 없는 켄신에게 위기가 찾아오지만 그때 켄신을 돕기 위해 지원군이 도착하게 되죠. 켄신은 동료들을 믿고 다음 지역으로 이동하지만 도착한 곳에는 무장한 병사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켄신과 결투를 한 적이 있던 인물 10본도 중 한 명인 소지로의 등장과 함께 다시 한 번 더 결투가 시작되죠.刀を抜くのは久しぶりだけどあなたたちより強いですよ 10본도에서 청검이란 이명을 사용할 정도로 천재적 검술 재능과 켄신의 비천 어검류보다 빠른 축지를 가진 인물입니다. 하지만 8살 때 잃어버린 감정을 켄신과의 결투로 인해 다시 되찾게 되고 그 후 10본도를 떠나 나그네 생활을 하며 살고 있었죠. 켄신은 소지로에게 모든 적들을 맡긴 채 마지막 보스인 애니시가 있는 곳으로 이동합니다. 来たか抜刀斎待たせたな 켄신은 카오루의 행적을 물어보지만 당연 애니시는 알려주지 않았죠. お主の仇は拙者一人罰を受けるのも拙者一人のはずだ黙れ俺の仇はお前一人ではなくお前の全てお前が作り上げたこのクソみたいな国の全て 토모에의 죽음과 함께 14년을 기다려온 순간이었습니다. 姉さんついにこの時が来たよ 14년간 끔찍한 고통 속에서 살아온 애니시는 누나를 대신해 켄신에게 직접 벌을 내리게 되죠. さあ陣中の時間だ 애니시는 누나의 복수를 위해 어린 나이에 상하이로 넘어가 무법천지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죽음이 오갈 때쯤 선량한 가족들에게 발견돼 목숨을 구하게 되지만 그 가족들을 모조리 살해하고 모든 걸 강탈해버렸죠. どうだ抜刀斎姉さんと同じ傷は痛いかだが姉さんの方がもっと痛かったはずだ 소중한 누나를 잃은 애니시는 화목한 가족들의 모습을 견딜 수 없을 만큼 켄신을 향한 분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tate! tate抜刀斎!
애니시는 누나를 죽인 죄를 자신의 목숨으로 속죄하라고 하지만 켄시는 아무런 행동을 하지 못하죠. 貴様数えきれぬ人の命を殺めておきながら自分が死ぬのはそんなに恐ろしいか抜刀斎 토모에가 죽고 난 후 켄시는 수없이 죽음을 생각했지만 자신의 죄를 그녀에게 어떻게 갚아야 할지 답답할 뿐이었습니다. だが今は仲間のためにも巴の望んだ平和の世のためにもお前を止めねばならぬ 하지만 애니시는 토모에를 위해 자신을 막아야 한다는 켄신의 말이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았죠. 西お前に見える巴は今も笑っているか 애니시는 토모에의 죽음으로 생긴 트라우마로 인해 토모에와 비슷한 연령대인 카오르를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なんで貴様なんかに姉さんが 하지만 켄신의 공격을 온몸으로 방어한 애니시의 몸은 한계에 가까워지고 있었죠. これで終わりにしてくれ 14년 동안 복수를 위해 준비한 계획들이 끝나가는 그 순간 애니시는 누나를 위해 마지막 발악을 하게 됩니다. 자신의 나약함 때문에 토모에가 죽었다고 생각한 켄시는 애니시에게 미안함을 표시하죠. 카오르가 위험한 그 순간 켄신을 대신해 그녀를 구한 애니시는 자신도 모르게 몸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邪魔をするな カオル殿を守ってくれてありがとう 14년 전 눈앞에서 누나를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 때문에 그녀를 지킬 수밖에 없었죠. 俺が本当に守りたかったのは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어린 시절의 자신을 원망하며 켄신을 향한 증오는 조금씩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실패로 돌아간 애니시에게 지금까지 한 악행을 속죄하며 수감되어 있었지만 삶의 의지가 보이지 않았죠. 雪城絵西お前に届け物だ 애니시는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자신의 생각과는 다르게 켄신을 향한 누나의 마음이 고스란히 적혀 있었습니다. あの人は私の幸せを奪った人、そしてもう一つの幸せをくれた人。 일기의 마지막 장에 적혀 있는 내용을 보고 애니시는 자신이 틀렸다는 걸 확신하게 되죠. 切った数より大勢の人を必ず守る。ここで決して死なせてはならない。私が必ず命に変えても守る。 토모에가 남긴 일기장 하나 덕분에 켄신을 향한 잘못된 증오가 모두 사라지면서 바람의 검심 4번째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